우리는 늘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결점을 철저히 감추려 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매력적이고 깊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바보스러움을 기꺼이 내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똑부러지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는 불안 속에서 마음이 달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무능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완벽을 연기하느라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하는 뇌의 자연스럽고도 안타까운 피로 반응일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내면의 바보가 가진 세 가지 긍정적인 힘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고요. 인간의 이런 취약함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타인의 조종 패턴으로부터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똑부러지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마음이 다타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완벽을 연기하느라 지친 당신을 위한 심리학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마음속에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빈틈없는 동료여야 하고, 가정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는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죠. 누군가에게 나의 어설픈 모습, 소위 바보 같은 면모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마음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라고 상상해 볼까요? 화살을 정확히 관역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시위를 한껏 당기고 있지만 그 긴장 상태를 24시간 내내 유지한다면 활은 결국 탄력을 잃거나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매일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죠. 하지만 완벽을 향한 갈망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통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리학과 인문학의 관점에서 바보는 단순히 지능이 낮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여러 원형 중 하나로 바로 이 바보를 꼽았어요. 바보는 사회적 체면이나 가식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과 취약성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16세기 사상가 에라스무스도 그의 저서 우신예찬에서 세상의 모든 지적 오만함을 비판하며 오히려 순수한 바보스러움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진실하게 만든다고 통찰했지요.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 속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나 일상 속에서 허당기 있는 사람을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의 이면에는 나만 이렇게 불완전한 게 아니구나라는 깊은 안도감이 숨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뇌가 경계를 풀고 이완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완벽하지 않은 모습, 즉 우리의 바보 같은 실수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966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엘리엇 에런슨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대학 퀴즈 대회 대표를 선발하는 오디션 녹음본을 들려주었는데요. 한 참가자는 어려운 질문의 92%를 마치고 고등학교 시절 수석을 도맡아 한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참가자는 정답률이 30%에 불과하고 성적도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설정되었지요. 사람들은 녹음본을 들은 후 이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여기에 하나의 치밀한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절반의 녹음본에서는 오디션이 끝날 무렵 내 새 양복에 커피를 다 쏟았네 라며 컵을 엎지르는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실수의 소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답을 맞힌 사람이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커피를 쏟는 어설픈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너무 완벽하기만 한 사람은 타인에게 다가가기 힘든 거리감이나 무의식적인 위협감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작은 빈틈은 팽팽했던 우리의 뇌를 이완시키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느끼게 하는 마법 같은 친밀감의 스위치가 되어줍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는 커피를 쏟았네 하며 작은 빈틈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이완시키는 실수 효과입니다. 이처럼 바보가 가진 첫 번째 긍정적인 힘은
바로 지혜로운 바보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며 스스로를 바보의 위치에 두었죠.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에서도 미쳐버린 왕에게 진실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존재는 그를 모시는 바보 광대였습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한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고 전부 알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 어이쿠, 내가 또 실수했네. 라고 유연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보가 가진 두 번째 힘은 아픔을 승화시키는 슬픈 광대의 이면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고 우울할 때 그 감정을 직면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오히려 밝게 웃거나 과장된 농담을 던지며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로 해석해요. 내면의 고통이 너무 날카로울 때 우리 뇌는 그 통증의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유머라는 부드러운 붕대를 감는 것입니다. 영화 속 조커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억지 웃음을 터뜨리듯 우리의 바보스러움은 때로 가장 깊은 슬픔을 견뎌내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남들 앞에서 자꾸만 실없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애틋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보의 원형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어두운 얼굴도 존재합니다. 바로 규칙을 교란하는 사기꾼, 즉 트릭스터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트릭스터의 기질을 다크 심리학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앞서 말한 바보의 매력과 취약성을 무기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자신이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인 척 연기하며 상대방의 이타심과 죄책감을 쥐고 흔드는 것이지요. 건강한 바보스러움이 서로의 경계를 부드럽게 연결한다면 트릭스터의 바보 연기는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일방적으로 침범하고 에너지를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덫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크 심리학의 조종 패턴이 바로 무기화된 무능입니다. 일상이나 직장에서 나는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네가 훨씬 잘하니까 내가 좀 해줘. 라며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들은 가르쳐 주어도 번번이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며 당신의 속을 까맣게 태우죠. 결국 답답해진 당신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되면 그들은 그제야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이들의 바보스러움은 뇌의 자연스러운 긴장 이완이나 순수함이 아니라 오직 타인의 노동력과 감정을 편취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조종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짜 빈틈으로 내 에너지를 착취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죠. 내 마음을 지키는 심리학 이야기가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누군가는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보의 가면을 씁니다. 무례한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해놓고 아휴, 내가 워낙 눈치가 없어서 그래. 악의 없이 한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상대방의 가벼운 빈틈을 보면 호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푸는 에런슨 교수의 실수 효과를 이들은 아주 영악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정서적 폭력을 단순한 미숙함이나 허당기로 포장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의 정당한 분노를 무력화시키는 교묘한 조종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건강한 빈틈과 나를 조종하려는 가짜 빈틈을 어떻게 구별하고 방어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행동의 일관성과 책임감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 취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조종하려는 자들은 실수를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상황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하죠. 타인의 바보스러운 모습에 연민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뇌에 내재된 따뜻한 공감 신경망 덕분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타인의 의도된 무능함까지 대신 짊어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의 어설픔을 귀엽게 봐주는 것과 그 어설픔이 내 삶을 착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단호하고 우아한 거절의 경계선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타인의 악의적인 조종으로부터 내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 내면의 건강한 바보를 안아줄 차례입니다. 바보의 세 번째 힘은 바로 자아를 성장시키는 바보의 도약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 서사를 담고 있는 타로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바보 더 풀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카드에 매겨진 번호는 1번이 아니라 0번이에요. 절벽 끝에 서서 하늘을 보며 발을 내디디려는 앳된 소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는 이 바보의 모습은 미성숙해 보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안전한 알을 깨고 나와 미지의 세계로 기꺼이 추락할 수 있는 용기는 오직 바보만이 낼 수 있어요.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진정한 심리적 성장은 이 바보의 도약에서 시작됩니다. 심리적 성장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중세 유럽의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파르시팔의 신화는 순수한 바보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 영웅으로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성배를 지키는 왕국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상처 입은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기사들과 똑똑한 현자들이 왕을 고치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때 나타난 이가 바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바보 청년 파르시팔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마법이나 대단한 의술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왕의 곁으로 다가가 맑은 눈으로 이렇게 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가요? 이 단순하고도 진실된 공감의 질문 하나가 왕의 오랜 상처를 낫게 하고 메마른 왕국에 다시 봄을 가져왔습니다. 파르시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패인 상처와 우울, 그리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뇌의 피로를 치유하는 것은 날카로운 분석이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팽팽한 마음의 렌즈를 이제 잠시 내려놓아야 해요. 누군가에게 내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 어쩌지? 나를 우습게 보면 어쩌지? 라며 불안해하는 대신 그래, 나 오늘 좀 바보 같았네 라며 피식 웃어보세요. 내 안의 어설픔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는 불안이라는 위협 신호를 끄고 고요한 평온을 되찾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바보스러움을 허용하는 연습은 타인과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흠집 하나 없는 매끄러운 통유리창은 투명하고 완벽하지만 그저 차가운 장식품에 불과하죠. 하지만 상처투성이의 울퉁불퉁한 조각들이 모인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통과시키며 오색찬란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결핍과 상대방의 빈틈이 서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깊고 따뜻한 연대감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잦은 실수는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두는 다정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상처받고 웅크러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세상과 온전히 연결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 숨쉬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완벽한 어른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의 바보가 마음껏 실수하고 춤추고 때로는 엉엉 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어설픈 모습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유일하고도 찬란한 매력이 됩니다. 당신의 바보스러움은 억지로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미는 가장 따뜻하고 용기 있는 손길입니다. 그 투박한 손을 마주잡고 함께 걸어가는 한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어설픈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가혹하게 자책하는 대신 딱 이 한마디를 속으로 부드럽게 건네보세요. 괜찮아. 오늘 실수로 커피 좀 쏟았네.
그리고 거울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지어 보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무겁게 짓눌린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숨 쉴 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대로 흔들리며 걸어가는 아름답고도 어설픈 여행자들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든든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를 했더라도 가혹한 자책 대신 가볍게 미소 지어보세요. 당신의 그 어설프고 다정한 모든 순간들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